하나TV의 이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지금 팬데믹 상황도 그렇고 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 것 같아가지고 좀 조사를 한 후에 이 비디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그리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페드가 금리를 낮출 대로 되게 낮춘 이 경제 위기 상황에 이렇게 집값이 막 화랑기처럼 막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지금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팬데믹 상황에 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그렇다면 지금이 부동산을 사고 파시기에 적기일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드핀 차트를 보시면요. 그 공급량, 팔려고 하는 사람, 집이 마켓에 나온 양이 그 작년 대비 엄청 내려간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원래도 이 오렌지,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차트는 오렌지 카운티거든요. 원래 여름철이 가장 집을 사려고 사고 파는 그 행위들이 액티비티가 가장 많은 시기거든요. 그리고 요 시기에 방학, 여름, 애들은 여름 방학 뭐 이런 시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집을 이제 학교에 맞춰서 옮기시려고 많이 움직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인데, 이 시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이 이렇게 있는데 공급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기현상이 지금 이 팬데믹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어 파워가 이제 거의 히스토리컬리 제일 지금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너무 낮잖아요. 3% 초반대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바이어들이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이제 여름 그 수요가 있으면서 공급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둘째로는 이제 코비드가 제일 강하게 이렇게 힙한 섹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러징이나 뭐 식당, 리테일 서비스 뭐 그런 인더스트리들이 있는데, 이런 인더스트리의 특징이 전체 숫자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분들이세요. 근데 이 저임금 노동자들 대부분은 이렇게 집 소유하신 분들이 아니고 거의 월세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사고 파는 주체들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으신 타격이 아직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큰 회사들이나 하이테크 컴퍼니들은 아직 코비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 큰 타격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직장을 막 많이 잃으셨다든지 하는 그런 통계치를 봤을 때 어떤 저임금 노동자들에 비해서 아직 크게 힛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는 패닉이 일어나지 않고 디맨드도 수요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짚어가야 할 것이 이제 정부 부양책들인데요. 뭐 CARES Act라든지 스티뮬러스 책, 뭐 실업수당, 이빅션, 뭐 프로텍션, 뭐 렌트 디퍼 같은 정부 부양책들이 있죠. 정부가 이제 엄청난 돈으로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이 경제를 이제 지탱해 보려고 지금 하는 상태인데, 지금 당장 뭐 직장을 잃어도 많은 분들이 지금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고, 당장 사는 집에 렌트나 몰기지를 내지 못해도 이빅트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몰기지 포베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뭐 포클로저가 뭐 막 나온다든지 뭐 이런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몰기지 포베런스가 끝나는 이제 그 시점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막 돈을 뿌리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재정적으로 부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 2단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시청하시는,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자기에 해당되는 어떤 컨디션을 잘 보신 다음에 이렇게 미리 향후 이제 플랜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견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셧다운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올해 말까지 좋아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첫 번째 페이즈는 리테일과 커머셜 프로퍼티 오너들께서 큰 문제를 직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제 계속 경기 악화가 되고 계속되는 셧다운으로 소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렌트를 못 내게 되고, 그리고 특히 정부의 이빅션 프로텍션이 적용이 안 돼요, 이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고용한 분들한테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고용인들은 이제 렌터들이신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서 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올해 말쯤 되면 이제 정부가 줄 수 있는 돈도 이제 어떤 한계가 오지 않을까 싶고, 이제 이런 고용주분들께서도 샐러리를 페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렌터들도 이제 렌트비를 많이 못 내는 경우가 생기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이제 멀티 패밀리 그 프로퍼티 오너분들, 아파트먼트 빌딩 오너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을 소유하시고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또 닥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내도 이제 이빅트를 못 하고 있다가 이빅션 프로텍션이 끝나면서 그동안 못 낸 엄청난 액수의 렌트를 이제 렌터들이 갑자기 다 낼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렌터들이 만약 이빅트를 당하게 되면 이제 계속 몰기지를 내셔야 하는 이런 소유주들께서는 소유하신 물건들을 이제 마켓에 내놓으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데 하지만 그 시기가 됐을 때 뭐 내년 초쯤 그렇게 되면 이제 리테일이나 커머셜 멀티 패밀리 프로퍼티를 사려는 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소득도 줄었고 이제 경기도 악화됐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원래 시기가 이게 겨울에는 많이 트랜잭션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럼 서플라이가 올라가고 디맨드가 내려가니까 가격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즈는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지신 분들도, 이제 홈 바이어들도 직장을 잃기를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 소비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큰 회사들도 이제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또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레이오프가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정부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이오프 당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의 포베런스가 끝나고 이제 점차 내년 초부터 이제 시장에 이제 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서플라이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 시기가 원래 이제 시장이 겨울이 될수록 액티비티가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많이 줄기 때문에 원래도 디맨드가 작은 데다가 이제 사람들이 돈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선뜻 집을 사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들도 이제 경제가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바이어들 이제 퀄리피케이션을 더 이제 타이트하게 볼 것 같아요. 크레딧 스코어라든지 뭐 다운 페이먼트 그 액수가 올라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가 퀄리파이 바이어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디맨드가 줄어들면서 포클로저 이제 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집값 하락하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부동산에 크게 뭐 막 크래시가 올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전 그 몰기지 그 프라임 사태처럼 이렇게 심하게 막 반토막이 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이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제 팬데믹이라는 이
자연적 재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선을 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제 소견을 한번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테일 커머셜 프로퍼티 오너시라면, 그리고 지금 렌털 인컴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대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뭐 리파이낸싱을 하시던지 아니면 캐시를 준비하셔서 이제 버텨내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경기 불황을 덜 받는 테넌트로 바꾸시던지 아니면 작은 인컴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상황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마켓이 좋을 때 이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올해 말 내년 초부터 디폴트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멀티 패밀리 프로퍼티 오너들, 그리고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하신 투자자님들, 이제 아파트먼트 오너들, 그분들께 저도 지금 이렇게 이자가 낮을 때 리파이낸싱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지금 파셔서 이제 이빅션 프로텍션이 끝난 뒤에 올 큰 이제 재난을 이제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홈 오너들 분들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만약을 대비하셔가지고 계신 몰기지 레이트가, 지금 갖고 계신 몰기지 레이트가 그 current 레이트랑 한 1% 이상 차이가 나면 이제 리파이낸싱을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아직 시장이 핫하고 제값 주고 팔 수 있을 때 파셔가지고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바이어들께서는 이제 계속 집을 보십시오.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가격이 점점 내려갈 것이고, 이제 아이들 학교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여름에 옮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시려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에이전트를 이제 구하셔가지고 계속 에이전트가 이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가지고 계속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제 뭐 패닉 셀링이라든지 뭐 그런 좋은 물건들이, 좋은 가격대의 물건들이 나올 때 이제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사시는 것을 이제 도와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시나리오를 이제 바꿀 만한 와일드 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코로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왔을 때인데요. 뭐 하지만 이것도 지금 당장 뭐 다음 달에 승인이 난다고 해도 뭐 테스팅 해야 되고 뭐 사이드 에펙트도 있고 뭐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의 이 치료제가 그 다수의 사람들의 손에 가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짧게는. 그렇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마지막 분기에 이를수록 점점 분명해질 것이고, 이제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채널을 보시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부동산 관련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